종합보고서 이야기 세 번째 시간인데요. 먼저 여러분 재주시고 나서 종합보고서를 쫙 보고 뭘 하셔야 되냐면 방향 설정을 하셔야 돼요. 자, 이 방향 설정하기가 무슨 말이냐면 종합보고서를 딱 봤는데 맨 위에 만약에 예를 들어드리면 실례로 칼슘 유실량이 왔다. 그러면 이분한테 어떤 컨셉을 가지고 이해할 것인지 요거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혈관탄성이에요. 맨 위에 뜨는 게 혈관탄성 많이 안 뜨던가요? 혈관탄성 많이 뜨죠. 혈관탄성하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단백질하고 비타민 C. 칼슘 유실량 하면 결론적으로는 칼슘 부족으로 인해서 골다공증, 동맥경화, 당뇨, 이게 딱 머리에 라인이 쫙 그려지셔야 돼요. 이게 동전의 앞면이면 동전의 뒷면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여러분 그려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 말 이해되시죠? 혈관이 탄성이다 그러면 혈관은 근육하고 근육 사이에 콜라겐하고 엘라스틴이라는 결합 조직이 들어있어요. 콜라겐 형성이 되려면 단백질하고 비타민 C를 많이 먹어야 돼. 이 정도의 머리에 탁탁 이게 동전의 앞면이면 뒷면이 내 머릿속에 딱 들어오셔야 돼요. 근데 그게 뭐더라? 이러면 중간에 이제 완전히 상담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제 말 이해되신가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 고객을 설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 혈관에 탄성 나와 있는 거 있죠? 자, 다 안 갖고 오셨어요? 책장. 디톡스 솔루션 봐보세요. 자, 디톡스 솔루션 22페이지 보시면 자, 잠깐만요. 자, 없으신 분 때문에 이거 혈관 보이시죠? 네. 고객이 만약에 혈관에 탄성이 딱 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먼저 이런 자료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내가 고객한테 칼슘 유실량이다 그러면 칼슘 유실량에 관련된 것들. 여러분 칼슘 유실량은 여기 몇 페이지에 떠 있냐면 자, 칼슘 유실량이 이 앞쪽에 25페이지인가요? 아니. 네, 25페이지. 칼슘 유실량은 25페이지에 있어요. 관련된 거. 여러분 2번에 보면 칼슘 유실량 2번에 보면 뭐가 나와 있어요? 인슐린. 네. 인슐린은 칼슘신에 의해서 분비된다. 그러니까 칼슘 유실량이 늘어나면 인슐린 분비가 잘 된다는 소리 안 된다는 소리예요? 안 된다는 소리죠. 그러면 혈당이 높아져요? 안 높아져요? 높아지죠. 그러면 혈당이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끈적거리게 되죠. 그리고 이게 세포에 들어가서 이용이 안 되면 다 소변으로 빠져나오게 되잖아요. 제 말 들리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어떤 문제가 생겨날지를 고객한테 스펙트럼을 그려주고 그걸 설명하는 기법이 여러분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22페이지 혈관 탄성을 자 보시고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이 자, 이거 설명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자, 고객한테 이대로 그대로 하시면 돼요. 혈관은 내막과 보세요. 내막과 중막과 외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혈관은 내막과 중막과 외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막하고 중막, 외막 사이에 뭐가 있어요? 탄성판, 탄성막. 이거는 뭘로 이루어지냐면 콜라겐하고 엘라스틴 막이에요. 그래서 이게 근육하고 근육 사이가 접착제처럼 탁 달라붙게 하고 탄력이 있게 하는 막이 어디에 들어있냐면 이 결합 조직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고객으로 하여금 뭘 설명을 해주냐면 이 콜라겐이 생성이 되려면 반드시 뭘 먹어야 돼요? 단백질과 비타민 C를 먹어야 됩니다 라고 해주는 거죠. 그러면 자, 가장 많이 나온 모델 중에 하나가 혈관 탄성이다. 그러면 이거를 연결시킬 때 기본 개념은 22페이지를 보면서 혈관을 설명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네. 내막과 중막과 외막이 있는데 내막과 중막과 외막 사이에 있는 게 뭐다? 탄성판. 네. 이건 뭘로 되어 있다? 콜라겐하고 엘라스틴.
그럼 여러분 콜라겐이 형성이 되려면 뭐하고 뭐가 필요해요? 단백질과 네, 비타민 C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확인하는 방법은 단백질은 여러분 양자 사용 설명서 64페이지 가보세요. 그러면 아미노산 자 분석에서 아미노산 유실량 분석 보고서가 있어요. 자, 이 아미노산은 단백질이 분해되면 암모니아하고 아미노산으로 분해되는데 자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건 유실량이라 그랬죠? 네. 오른쪽으로 표현되면 유실량이 많다. 왼쪽으로 표현되면 유실량이 적다. 자, 아미노산 분석 보고서 보셨어요? 네. 아니 양자 사용 설명서 네. 64페이지 보세요. 64페이지 보셨어요? 네. 자, 오른쪽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뭐라고요? 아미노산 유실량이 많다. 왼쪽으로 표시되면 유실량이 적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미노산이라는 말은 단백질의 제일 적은 단위죠. 네. 자, 그러면 오른쪽에 첫 번째 보니까 리신이 나와 있죠. 네. 두 번째 뭐가 나와 있어요? 트립토판. 세 번째는요? 페닐, 알라닌. 네 번째는요? 메치오닌. 그 다음에는요? 트레오닌, 이소루신, 류신, 발린, 히스티딘. 여기까지가 뭐예요?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거예요. 필수 아미노산 9가지. 자, 우리 몸에 필요한 비필수 아미노산은 몇 가지가 있어요? 11가지. 자,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 9가지, 비필수 아미노산 9가지만 해서 만든 게 뭐예요? 귀리살 디에서 분리 추출한 게 프로틴 파우더. 그래서 프로틴 파우더를 충분히 먹어주는 것이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가지고 뭘 만들어요? 항체, 효소, 호르몬, 근육 생성, 콜라겐 합성.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을 먹어야 돼요? 꼭 먹어야 돼요? 꼭 먹어야 된다. 개념적으로 지금 정리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지금 4개만 적은 이유가 있어요. 잘 보세요. 리신은 여러분 66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자, 66페이지에 넘어가 보시면 맨 위에 뭐라고 나오냐면 뇌발달, 지방대사, 그 다음에 송과성에 관여함 그게 적어져 있죠. 네. 그럼 여러분 송과성은 무슨 호르몬이 나오는 곳이냐면 멜라토닌이라는 무슨 호르몬이요? 수면 호르몬. 네, 수면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멜라토닌은 기억을 뭐라는 거냐면 첫 번째 아침에 기상 후 몇 시간 이후에 분비된다고요? 15시간 이후에 분비된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하시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고객님한테 뭘 물어보셔야 되냐면 고객님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시냐요? 이런 걸 물어보세요. 7시에 일어나신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 몇 시부터 멜라토닌 호르몬이 분비가 될까요? 저녁 10시부터. 아침에 6시에 기상하신 분은요? 저녁 9시부터. 그러니까 9시, 10시, 11시쯤 되면 졸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부터 눈이 부리부리해져요. 그거 뭐가 바뀐 거라고요? 자율신경계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을 해보면 상대방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너는 지금 자율신경계가 바뀌었다. 낮에는 그냥 뭐냐면 이렇게 막 뭐 대충 막 졸고 뭐 잠깐 졸고 막 아픔하다가 지내다가 저녁부터 어때요? 눈이 완전히 말똥말똥해져가지고 그 시간부터 새벽 3시까지 어때요? 말똥말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밤낮이 바뀐 거죠. 근데 신경계에는 뭐가 바뀌었어요? 자율신경계의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제 말 이해되셨죠? 네. 그런 측면에서 고객한테 상담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바꾸기 위해서 단백질하고 비타민C를 충분히 먹어줘야 된다라고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콜라겐 합성이 안 되기 시작하면 문제가 혈관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오는데 특히 수면장애가 온다 이 말이에요. 제 말 들리신가요? 네. 그러면 이 멜라토닌을 설명을 할 때 하버드 의대에서 호르몬 밸런스라는 책 혹시 읽어보신 분? 한 번도 안 써요. 세상에. 사기를 했는데 사기를 했는데. 사도 훌륭한 겁니다. 일단. 꼭 읽어보세요. 거기 멜라토닌 나와 있거든요. 그 뭐라고 적어놨냐면 몸이 녹쓰는 것을 뭐 한다고요? 막아준다. 이 말은 여러분 뭐가 숨어 있는 거예요? 잠을 충분히 자야 몸이 녹이 안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멜라토닌 호르몬이 잘 나온다는 말은 이게 무슨 호르몬이냐면 항노화
호르몬이다 이 말이에요. 제 말 들리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 미인은 무슨 꾸러기? 장꾸러기. 그러면 여러분 잠을 충분히 자는 사람은 피부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죠. 잠도 충분히 못 자니까 어떻게 돼요? 피부도 나빠지고 몸도 상하게 되죠. 코르티솔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몸에서. 그러니까 대부분 잠을 충분히 못 자는 사람들은 뭐가 많냐면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은 근심 걱정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많아요. 주식을 샀는데 안 올라, 땅을 샀는데 거기가 안 팔려, 아파트를 김포에다 새로 사놨는데 분양이 안 돼, 미쳐요. 그러면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오겠죠. 뭔가 내 삶에서 안 풀리면 근심 걱정이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람이 이런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뭘 이야기해 줘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정확해야 되고, 여러분 일어나는 시간이 불정확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밤낮이 바뀌죠. 네, 계속 밤낮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일어나는 시간부터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일어나는 시간이 깨지니까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6시도 일어났다, 7시도 일어났다, 8시도 일어났다, 9시도 일어났다. 완전히 매일 바뀌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멜라토닌 호르몬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저를 쳐다보시는 분들은 뭔가 지금 수상하신 분이에요. 네, 삶의 패턴이 완전히 망가졌다 이 말이에요. 제발 동의하시죠? 네. 결론부터 말하면 생활 습관이 어때요? 일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객한테 이걸 먼저 상담해 주시고, 그러면 멜라토닌 호르몬이 만들어지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세로토닌이 필요해요. 자, 세로토닌은 뇌 간의 시상 하부에서 만들어져요. 근데 요거는 만들어지려면 조건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햇빛, 30분 이상 충분히 쪼일 것. 두 번째는 뭐냐면 트립토판. 이 트립토판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을 충분히 먹게 되면 이 트립토판이 뇌로 올라가 가지고 뭐냐면 뇌 시상 하부의 비신경계를 자극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세로토닌으로 전환돼 가지고 이게 뭐냐면 뇌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뭐라고요? 뇌신경 전달 물질. 그래서 이것이 뇌신경 전달 물질이 뭐냐면 트립토판에 의해서 활성화돼요. 그러면 이것이 송가선을 자극을 하면 이제 멜라토닌 호르몬이 이렇게 빠져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시스템 좀 이해되신가요? 네. 자, 그러면 이 세로토닌은 무슨 호르몬이냐면 장에서는 95%가 만들어지고 뇌에서는 5%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걸 무슨 호르몬이라고 해요? 장내 호르몬. 자, 그러면 햇빛을 충분히 안 쬐든지 트립토판이 충분하지 않으면 이 뇌에서 세로토닌이 만들어져야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이건 세로토닌은 무슨 호르몬이에요? 일명 행복 호르몬이죠? 그런데 햇빛을 안 쬐든지 트립토판이 부족하면 뇌에서는 무슨 감정을 느낄 것 같아요? 우울하다는 감정을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우울한 거를 메꾸기 위해서 장에서 더 많이 빠져나오잖아요. 뭐가요? 세로토닌. 그래서 사람이 과식을 하게 돼 있어요. 폭식, 야식, 술, 담배, 불금을 주님과 함께 지내죠. 제 말 들리시죠? 네. 즉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우울하기 때문에 뭔가 자기의 세로토닌을 만들기 위해서 자꾸 과식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떨 때 과식을 많이 하냐면 이럴 때는 단순당이 많이 당겨요. 그러다 보니까 빵을 폭식해서 먹든지 라면을 많이 먹든지 국수를 많이 먹든지 칼국수를 먹든지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스트레스 받아서 과식을 할 때 빵을 많이 먹는다. 네. 그 다음에 짜장면, 면 같은 걸 좋아한다. 라면, 짜장면, 네. 그 다음에 칼국수. 네. 당기죠 그런 게. 스트레스 받으면. 그 다음에 케이크를 좋아한다. 케이크 많이 없으시네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고객하고의 지금 뭐가 중요하냐면 이 라이프 스토리, 내 마이 스토리를 통해서 고객한테 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그럼 지금 잘 들으세요. 혈관 탄성 하나가 지금 연결되는 게 어때요? 가지수가 여러 가지죠. 네. 그러면 이 고객한테 이제 살펴줄 게 뭐냐면 리신이 늘어나 있는지 트립토판이 늘어나 있는지까지 살펴주시면 어때요? 혈관 탄성 딱 위에 맨 하나 떴어. 아래쪽에는 뭐가 있으면은 이것까지 설명을 해야 돼요. 단백질 유실량 중에 리신 트립토판이 밑에가 같이 늘어나 있어.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혈관 탄성이 나와서 요렇게까지 다 밑에가 나오면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될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근본적으로 단백질하고 비타민 C가 부족하면 무슨 합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콜라겐 합성이 안 된다.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뒤에까지를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 근데 단백질 비타민 C 부족으로 결론은 수면장애 온다는 소리 안 온다는 소리?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트립토판이 늘어나면 더 문제는 뭐예요? 우람 감정을 메꾸기 위해서 식습관이 어때요? 식습관이 완전히 깨져버린다. 요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이제 여기에서 어디로 넘어가셔야 되냐면 비만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상당 기법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종합보고서를 딱 보고 내가 어디까지를 연결시켜서 상담할 건가가 머리에 딱 그려져야 된다. 이거 로드맵이.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어때요? 자꾸 뱀장. 네, 뱀장사 맞아요. 자꾸 뱀장사예요. 이것만 먹어봤는데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만증으로 넘어가가지고 네가 정말 중성지방에 문제가 있는지, 그 다음에 시상하부에 문제가 있는지, 거기 나오잖아요. 시상하부 이상액이 그 개수가 뜨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여러분이 연결시켜가지고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고객하고 이런 상담이 끝났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또 알아두셔야 될 게 있어요. 리신하고 트립토판이 늘어난 사람은 반드시 체크사항이 뭐냐면, 자, 수면 체크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수면 호르몬하고 같이 가는 호르몬이 뭐냐면 부신 호르몬이에요. 부신 호르몬은 어디에 붙어 있어요? 아니, 부신은 어디가 붙어 있어요? 신장 위에. 부자가 그냥 그 부가 더불어 부 뭐 이렇게 그래. 신장 위에 붙어 있다 그래서 부신이에요. 이해되셨죠? 콩팥 바로 위에 붙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부신 호르몬은 두 가지가 있다고 배웠죠? 하나는 피질, 하나는 내고수질. 피질 호르몬 기억나세요? 네. 여러분 맨 뒤에 펴보세요. 강의안 6장짜리 강의안 맨 뒤에. 여러분 그거 이제 다음 주면 다 코팅해갖고 오세요. 아셨죠? 네. 어영부영 하다 다 잊어버려요. 코팅. 6장은 다 코팅. 네, 6장 다 코팅해가세요. 자, 부신 호르몬 맨 위에 보면 알도스테론 나와 있죠. 토리층 해가지고 염류, 코르티코이드, 알도스테론. 자, 알도스테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부신 호르몬이 신장에 작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짓을 하냐면 나트륨 재흡수를 도와줘요. 뭘 도와준다고요? 나트륨 재흡수. 그러면서 뭘 배출할까요? 칼륨 배출. 자, 여러분 나트륨하고 칼륨은 무슨 작용이냐면 서로 기량작용이에요. 이렇게 서로 밀어내는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몸 안에 나트륨이 늘어나면 칼륨이 많이 빠져나가겠죠. 제 말 들리세요? 네. 그러면 알도스테론이라는 이 부신 피질 호르몬이 많이 분비돼 버리면 몸 안에는 뭐가 많아질까요? 나트륨이 많아지죠. 잘 들으세요. 세포 안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기란관계이지. 세포 내액이고 외액인데 이 세포 안에 아니 혈액 안에 나트륨이 높아지고 세포 내액에 칼륨이 이렇게 빠져나와 버려요. 서로 밀어내니까. 근데 이 안에 뭐가 또 높아지냐면 칼슘 수치가 높아져요. 제 말 이해되세요? 네. 세포 안에 칼슘하고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가면 무슨 작용이 돼버리냐면 이 뭐냐면 근육이 수축 이완이 빨라져요. 제 말 들리세요? 네. 그러니까 몸에 나트륨이 높아지면
칼륨은 빠져나오고 세포 안으로 뭐가 많이 들어가요? 칼슘. 칼슘, 마그네슘 많이 들어가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수축기간이 빨라져. 빨라지겠죠. 그럼 심장 박동수가 어때요? 빨라져요. 빨라지죠. 그럼 혈액이 어때요? 혈관이 수축하고 혈액은 더 빨리 돌죠. 그러면 압력이 높아져요, 안 높아져요? 맞아요. 그 일정하게 막 그게 이제 유지되면 그게 무슨 압으로 가요? 고혈압으로 가요. 원리가 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내 몸의 나트륨 수치가 높아지면 뭐예요?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고,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면 무슨 압으로 가요? 혈관을 수축하고 압력이 혈액이 지나갈 때 압력이 높아지니까 고혈압으로 가야 됩니다. 원리가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알도스테론 분비가 많이 늘어나서 뭐의 원인이 되냐면 고혈압의 원인이 돼요. 자, 여러분 그 말 꼭 기억나실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율신경계 중에 교감신경이 작동한다 그랬죠? 교감신경이 작동하면 심장 박동수 빨라져요, 빨라져요. 빨라지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부신 피질에서 뭐가 많이 분비되는 거예요? 알도스테론. 빨라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알도스테론이 분비되면서 나트륨 제흡수가 많아지니까 어때요? 심장 박동수가 또 빨라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하고 관련이 있는 게 뭐냐면 부신 피질에 보면 수질에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아드레날린하고 노르아드레날린이 있어요.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거기 보세요. 뭐라고 적었어요? 심장 수축력증과 그 다음 뭐라고 적어있어요? 자, 여러분 심장 수축력이 증대된다는 건 뭐예요? 심장이 더 빨리 뛴다는 거죠. 그러니까 혈액이 어때요? 압력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뭘로 간다는 소리예요? 고혈압. 결론 이것도 고혈압의 원인이 돼요. 박출량하고 다른 겁니까? 네? 박출량이라고 있잖아. 아,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이죠. 그 말이 네, 심장 박출량이 늘어나니까. 네. 메뉴에 네네네네. 박출량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 그 설명서 양자서 아, 예, 예, 예. 그 박출량이 이제 늘어나면 저기가 되는 거죠. 심근 혈액 소요량 있죠, 소요량. 그게 늘어나죠, 소요량이. 심근 혈액 소요량이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메뉴에. 자, 그래서 여러분이 피질하고 수질 원인만 조금만 이해를 하시더라도 왜 고혈압의 원인이 된다 이걸 알 수 있는데, 자,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뭐냐면 트립토판하고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밤에 늦게 자시는 분은요 반드시 부신 피질에 문제가 와요. 아니 부신 호르몬에. 왜 그러냐면 이때 거기 여러분 두 번째 항목에 보면 코티솔이라고 보이시죠? 네. 버티죠. 네, 코티솔 같은 말이에요. 뭐냐면 항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해요. 이걸 보고 뭐라 그랬다고요? 항스트레스 호르몬.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게 나오는데 이것의 작용이 뭐냐면 혈당 상승 작용을 해요. 그리고 항염증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솔이 감당할 수 있겠죠. 근데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저 부신 피질 호르몬을 다 짜서 쓰면은 다음에 스트레스에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버리냐면 혈당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염증 작용을 못 해주니까 면역력이 어때요? 급격히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은 부신 호르몬을 많이 짜서 쓴다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어떨 때 또 많이 짜서 쓴 줄 아세요? 커피 많이 의존하시고 커피를 계속 카페인을 몸에 넣어주게 되면요 심장 박동수가 일정하게 빨라지면서 이 부신 호르몬도 많이 빼서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커피 많이 드시는 분은요 부신 기능이 많이 망가져 있어요. 그러니까 커피 먹으면 눈이 반짝했다, 커피 안 먹으면 헬렐레했다 이렇게 돼요. 안 그러시던가요? 고혈압 있으신 분들은 커피 많이 드시는 게 안 좋네요. 그렇죠. 당연히 안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부터 커피를 많이 끊으세요. 하루에 한 잔 좀 필요하죠. 커피 이번에
뭐가 밝혀진 줄 아세요? 미국에서 스타벅스하고 시민단체하고 대판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뭐 10년 만인가 9년 만에 미국 대법원에서 시민단체 손을 들어줬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커피는 볶을 때 녹색이에요. 볶기 전에 로스팅을 하면 갈색으로 바뀌어요. 그때 생겨나는 발암물질이 뭐냐면 벤조피렌이에요. 나쁜 놈들이네. 네. 아니 나쁜 놈이 아니고 사람 어쩔 수 없이 그 화학적인 변화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이 가루를 분쇄를 해가지고 그 볶을 때 열을 220도씨에서 볶아요.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태워요. 커피를. 네. 혹시 여기 중에 바리스타 자격증 있으십니까? 맞죠, 정말? 그래서 강배전으로 하면은 그만큼 카페인도 굉장히 많고요. 그 탄맛을 되게 많이 좋아하잖아요. 네. 한국인들이 그렇죠. 스타벅스가 처음에 들어와서. 네. 근데 그게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스타벅스 게 제일 세요. 네, 맞아요. 그걸 220도에서 이렇게 탁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압력에 의해서. 압력에 의해서 이때 나온 게 이제 그 이거 텔레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아크릴 아마이드. 요게 높아진대요, 수치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1급 발암물질이 돼가지고 몸에 자꾸 이 활성산소를 일으키는 유발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는 분들은 훨씬 더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커피를 줄이셔야 돼요. 뭐냐면 하루에 2잔 이상 먹는 거에 내 몸에다가 벤조펜에다가 아크릴 아마이드를 그냥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냥 부숴 넣는 거야. 내가 그냥 암을 일으키는 원인을 많이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진짜 먹고 싶을 때 한 잔 정도가 가장 좋아요. 한 잔 정도가. 근데 여러분 거의 커피 중독이잖아요. 안 그래요? 안 먹으면 하루 생활이 안 되신 분 있죠? 그러니까 맨날 뭘 짜서 쓰냐면 부신을 짜서 쓸 수밖에 없어요. 커피를 먹는 중간에 몸에다 스트레스를 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심장 박동수를 빠르게 하는 거니까. 제 말 이해되세요? 그래야 혈액이 팍팍 돌면서 어때요? 신진대사가 나타나면서 눈이 막 초롱초롱하게 되죠. 근본적으로 부신 기능이 약해져야 가게 돼요.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예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12시쯤 되면 좀 햇빛 좀 보시고요. 너무 자외선이 너무 셀 때 말고 이렇게 좀 할 때 이렇게 한 1, 2분 정도 걸어 다니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또 뭐 다 타네 막 이러는데 이게 좀 걱정되시더라도 뭔가 방향을 좀 이렇게 잡으시는 게 중요하다. 부신 호르몬 조금 이해되세요? 네. 자, 부신 호르몬에서 제일 중요한 호르몬 피질에서 안드로겐 있죠? 여기 위에다 적을게요. 안드로겐. 이건 남성 호르몬의 총칭인데 이 뭐냐면 토리층, 다발층, 그물층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세 가지 층에서 나오죠. 거기 부신 보면 토리층, 다발층, 그물층이라고 되어 있어요. 돼 있죠? 이 그물층에서 나오는 안드로겐 말고 여기서 밝혀지지 않는 호르몬이 50가지 정도가 된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DHEA라는 호르몬이 거기서 나온대요. 그 다발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안티에이징 호르몬이에요. 뭐라고요? 안티에이징 호르몬. 요게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 있죠? 테스토스테론하고 이게 이제 에스트로겐. 그러니까 테스토스테론이 먼저 만들어지고 나중에 에스트로겐이 만들어져요. 그 호르몬 밸런스 책에 보면 이거 뭐 에스트라디올, 뭐 에스트로겐 이렇게 뭐 해가지고 세 가지 정도가 분화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전문용어로. 그냥 여러분이 거기까지 들어가면 너무 복잡하니까 테스토스테론의 남성 호르몬에서 여성 호르몬으로 분화된다 이걸 알아두시면 돼요. 근데 그 호르몬이 어디서 빠져나오냐면 부신 피질에 뭐냐면 토리층, 다발층, 그물층에서 빠져나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잠을 못 주무신 분 있죠? 이게 빠져나와요? 안 빠져나와요? 안 빠져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노화가 진행이 돼요. 우리 잠을 충분히 자야 나오는 호르몬이 뭐예요? 멜라토닌 호르몬. 또 잠을 충분히 자야 나오는 호르몬 중에 하나가 뭐냐면 DHEA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잠을 정말 충분히 자는 게 행복이다 이 말이에요. 제 말 동의하신가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잠을 내가 못 잔다 그러면 여러분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건강이 치명타가 온 거예요. 암세포를 키우고 있는 유발 요인이라니까요. 건강하다고 자부하시면 안 돼요. 한순간에 훅 가요. 아셨죠? 네. 소장님 네. 늦게 자는데 북장은 어떤가요? 느끼지 않잖아. 피곤해서 북장 그거. 좀 뭔가 라이프 스타일을 조금씩 바꾸세요. 지금 보니까 우리 이제 그 뉴스키 리더 사장님들 보니까 대체적으로 2시, 3시에 자시더라고요. 2시 넘었어. 다 2시 넘어서요. 습관이 그렇게 바뀌어. 완전히 그렇게 물들어 있어가지고 도저히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잠을 깊이 못 자요. 네. 그러다 보니까 3시간, 4시간밖에 못 자 또. 네, 맞아요. 네. 계속 그게 반복이 되니까 습관적으로. 그런데도 낮에는 되게 긍정적으로 자는데 그 맨날 약을 끊어 이러면서 그게 아니고 2시를 너무 이제 많이 짜서 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네. 그러니까 이제 식품도 한 주먹씩 먹게 되고. 맞아요. 그러니까 자꾸 너무 과도하게 저기 하시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몸을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제 말 조금 이해되신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자, 요 코티솔을 너무 많이 짜서 쓰면 뭐의 원인이 된다고요? 당뇨의 원인이 돼요. 당이 계속 높아져요. 몸에 저장되어 있는 근육, 간 이런 데 저장되어 있는데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저장되어 있어요. 이거 짜서 쓰죠. 또 지방 녹여서 쓰죠. 단백질 녹여서 쓰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급격하게 혈당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잠을 충분히 안 주무시게 되면 일정하게 혈당이 늘어나면서 결론적으로는 당뇨가 오고 그 다음에 무슨 체질로 바뀌어버려요? 비만 체질로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S라인에서 A라인, A라인에서 D라인, D라인에서 배둘레 햄라인으로 바뀌게 돼요. 네. 네? D라인까지 들었는데 햄라인을 처음 들었어요. 네, 배둘레 햄라인이라고. 햄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분위기가. 네. 자, 개념이 조금씩 정리되신가요? 네. 그러면 여러분 동전의 앞면은 혈관 탄성이었는데 쭉쭉쭉 단백질하고 어디까지 다 연결하는 건 수면 호르몬하고 부신 호르몬까지 쭉 연결이 돼서 간다 이거네요. 그럼 설명을 이걸 가지고 어떻게 풀어서 어떻게 가셔야 될 건지가 이게 딱 정해지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 혈관 그러면 단백질을 어떻게 고객한테 설명을 해야 돼요? 내막과 중막과 외막 설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이에 있는 게 뭐다? 콜라겐이다. 콜라겐은 단백질하고 비타민 C다. 그러면 단백질을 보려면 어디로 넘어가야 돼요? 아미노산 분석 곳으로 가. 거기에서 만약에 이 두 개가 늘어났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송가선하고 세로토닌 설명하면서 어때요? 멜라토닌 설명하시고 세로토닌 설명할 때 햇빛하고 트립토판 설명하시고. 그러면 결론은 단백질을 먹어야 돼요? 꼭 먹어야 돼요? 꼭 먹어야 된다. 그런데 이걸 흡수를 도와줄 수 있는 게 뭐예요? 비타민 C. 자, 그러면 여러분 비타민 C는 63페이지로 가보세요. 영양제 사용 설명서 63페이지. 자, 거기 첫 번째 항목에 보면 비타민 C가 뭐라고 적어져 있어요? 메뉴에 콜라겐 합성을 도와준다고 나와 있죠. 두 번째가 뭐예요? 철분수를 넣고 철분 흡수를 도와준다. 세 번째가 뭐예요? 부신 호르몬 합성 과정에 관여한다. 분명히 적어져 있죠? 무슨 호르몬이요? 부신 호르몬. 네, 근데 처음 본 것처럼 다들 대답하시네요. 네. 무슨 호르몬이요? 부신. 부신 호르몬. 네, 합성 과정에 관여한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말을 가지고 비타민 C를 보고 뭘 설명을 하셔야 되냐면 콜라겐 합성이 전체적으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어디로 넘어가시면 되냐면 여러분 콜라겐이 101페이지인가요?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실래요? 콜라겐 101페이지 나오시죠? 네. 자, 여러분 이제 비타민 C를 중심으로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여기는 혈관 탄성해갖고 콜라겐에서 단백질을 중심으로 확인하는 방법이고 지금은 뭐예요? 역으로 비타민 C를 중심으로. 만약에 여기에가 비타민 C가 부족으로 떴다. 그러면 거꾸로 확인하는 방법. 뭘 확인해야 돼요? 콜라겐, 철분 흡수, 부신 호르몬 이렇게.
지금 3번으로 넘어온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비타민 C를 중심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비타민 C가 부족하다고 떴으면 여러분 어디로 먼저 확인을 가야 돼요? 콜라겐으로 넘어가야 돼요. 101페이지로 가보면 총탈 눈은 1번 적어놓으세요. 아니 거기 위에다가 옆에다가 101페이지 옆에다가 1번부터 14번까지라고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자, 옆에다가 눈 1번, 치아 2번, 채모 3번, 내분비 4번, 순환기 5번, 수학이 6번, 7번, 8번, 9번, 10번, 11, 12, 13, 14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보세요. 표시하셨어요? 네. 자, 여러분 콜라겐에 따라서 접착제와 같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어로 콜라겐의 접착제와 같다는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접착제라는 거 뭐예요? 딱 달라붙게 한다는 거죠. 세포하고 세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딱 결합 물질이 뭐냐면 콜라겐이에요. 그럼 콜라겐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흐물흐물해지겠죠. 자, 이 14가지 중에 여러분 4개에서 5개 정도가 왼쪽으로 표시됐다. 그러면 이 사람은 몸에 문제가 생긴 거야, 안 생긴 거야? 원천적으로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 몸의 영양학 밸런스가 콜라겐. 그러면 단백질하고 비타민 C가 부족하다는 소리예요. 역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만 먹으려면 뭘 먹으면 돼요? 이너뷰티, 콜라겐. 하나만 먹는다 그러면 나 돈이 없어. 하나만 먹고 싶어 한 사람 있잖아요. 뭘 먹으라면 돼요? 이너뷰티 콜라겐 먹어라 꾸준히. 이너뷰티? 아니요. 나오죠 이너뷰티 콜라겐. 이거는 그냥 콜라겐 플러스 PC 콜라겐. 아 그게 이너뷰티 콜라겐이에요 이름이. 이너뷰티. 예. 플러스 콜라겐이 예. 그 이름이 이너뷰티 콜라겐이에요. 네, 맞아요, 맞아요. 이너뷰티 콜라겐이에요. 그런 뭐라고 했는데? 이너뷰티. 이너뷰티로 들어서 이너뷰티. 이너뷰티 콜라겐. 자, 그러면 여러분이 콜라겐을 고객한테 전달할 때 콜라겐을 그냥 단일 제조로 먹게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쪽에 방향을 잡고 할 때는 뭐야? 단백질하고 비타민 C를 먹어라. 그리고 뭐야? 프로틴 파우더하고 스프레드 C를 먹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근데 이때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될 게 뭐냐면 단백질하고 비타민 C가 30%씩 돼 있죠. 그럼 첫 달에는 보통 메가로 먹는 게 좋아요. 이해되셨어요? 뭐냐면 아침에 한 포, 저녁에 한 포. 그러니까 뭐예요? 프로틴 파우더가 2통, 스프레시가 2통 요 정도 들어가야 첫 달에는 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콜라겐 합성을 해야 되는 이유를 가지고 고객을 설득하는 방법 중에 이 방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고객을 설득하는 방법은 하나를 넘겨보세요. 103페이지로 가보세요. 103페이지 가셨어요? 자, 이분이 만약에 눈에 콜라겐이 부족하다고 떴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담을 여러분 눈에 콜라겐이 부족하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수정체를 움직이는 이 뭐죠? 동공을 움직이는 게 홍채죠. 네. 이 홍채도 근육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요게 조리개가 잘 움직여지려면 어때요? 탄력이 좋아야 돼요? 안 좋아야 돼요? 좋아요. 좋아야 되죠. 근데 이게 탄력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원치 않은 눈물이 흘러요. 네. 눈물이 자주 나죠. 네. 나이 드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그냥 눈물이 자주 나요. 네, 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자외선이 눈을 통해서 들어올 때 이 수정체 안에 있는 게 루테인이에요. 근데 이 루테인이 주로 이제 감소하면서 이 안에 수정체가 뽀얘지는 거 뭐라 그러냐면 백내장. 그 다음에 이 망막에 혈관이 이 뭐냐면 딱딱해지면서 안압이 높아져 가지고 눈이 그 뭐라 그러죠? 저기 충혈되면서 그 토끼눈 같이 바뀌는 거 있죠. 그걸 보고 뭐라 그러면 녹내장이라 그래요. 뭔 내장이에요? 녹내장.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객을 설득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네 눈에가 만약에 콜라겐이 부족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먹어야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어디까지 하면 별 장사가 되냐면
큰일 났네. 너 보니까 너 5개다. 너 이제 큰일 났네. 여기까지 하고 이제 겁줘서 먹이는 거는 빈장사야. 아셨어요? Y를 설명하고 제대로 먹이려면 정확하게 거기까지 설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콜라겐 부족했을 때 Y를 설명할 수 있겠어요? 네. 자, 두 번째 치아. 여러분 이빨에서 콜라겐이 부족하면 무슨 현상이 나타날까요? 네. 네? 잇몸병. 네. 여러분 이 치아 설명할 때 기준이 있어요. 자, 이빨은 여러분 잘 보세요. 칼슘하고 연결해서 설명해야 돼. 기준선이 칼슘이에요. 자, 우리 몸에 칼슘이 들어있는 것이 치아하고 우리 뼈에 몇 프로가 들어있냐면 99%가 들어있어요. 1%는 어디 들어있어요? 혈액 안에. 혈액. 네. 자, 그러면 치아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칼슘하고 마그네슘 어떤 이런 미네랄하고 콜라겐이라는 섬유성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이빨이. 그러면 이빨에서 콜라겐이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 빠져나간 곳은 어떠냐면 이제 폐였겠죠. 네. 폐이면 세균이 침투하기 쉽죠. 그래서 생기는 게 뭐예요? 충치. 충치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잇몸. 여기 잇몸 안에 있는 내가 콜라겐이 빠져나가면 뭐가 생기냐면 잇몸이 주저앉아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그 뭐라 그래요? 이게 풍치라 그러죠. 예. 그런 질환들이 생겨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이 들어서 콜라겐이 부족하면 이빨이 가장 먼저 흔들거리기 시작해요. 나이 드신 분들 봐보세요. 전부 다 뭐하러 다니세요? 치과에 틀니하러 다니시죠.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하네요. 임플란트, 틀니 하러 안 다니세요? 나이 드신 분. 무슨 부족이에요? 콜라겐. 그럼 먹어야 돼요? 못 먹어야 돼요? 근데 먹어요 안 먹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병원에다가 돈만 잔뜩 갖다 붙이죠. 얼마씩 갖다 붙여요? 100만 원이요? 기본이 600에서 1000만 원이에요. 기본이. 여러분 주변에 한번 물어보세요. 이거 뭐죠? 틀리하면 600, 임플란트 하면 하나당 100에서 요즘 싸졌어요. 100에서 60에서 120. 그렇죠? 예. 이거 다 하면 몇 개예요? 20개만 해도 1300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나이 먹어가지고 하면 또 몸이 또 염증이 잘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봐보세요. 임플란트 하신 분들이 되게 뭘로 많이 돌아가세요? 치매하고 이쪽으로 세균 침투했고 치매, 그다음 심장질환, 그다음에 혈관질환 이런 게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드셔서 임플란트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별도의 질환이 생겨난다는 것이 이미 과학적으로 발표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단백질하고 비타민C를 먹어야 돼요? 꼭 먹어야 돼요? 꼭 먹는 게 도움이 된다. 잇몸 질환하고 치매하고 관련이 네, 세균에 의해서 염증이 네, 병증이 네네네. 염증 네. 그리고 신경을 많이 건드려서 네. 치매가 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네. 한꺼번에 많이 했을 때 2, 3년 안에 치매 꼭 와요. 네네. 임플란트를 많이 하고 있을 때. 네. 그건 이미 데이터로 나와 있어요. 네. 지난번에 텔레비 나온 자료에 저 말은요. 그 임플란트를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도 지금은 이렇게 이제 뭐죠 많이 뭐냐면 이렇게 오랫동안 한 번에 못하게 하고 조금씩 오랜 시간 동안 하게끔 하는 게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것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세요. 그러면 치아에 이런 것들이 생겨났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아셨죠? 근데 사람들이 당장은 안 나타나니까 뭐냐면 소 잃고 외양간 고쳐요. 그래서 여러분이 배웠으니까 고객한테 알릴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채모 및 피부 거기다가 비오틴 B7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채모 및 피부 B7. 자, 여러분이 요거 착각하는 수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비오틴이 실제로 부족한 걸 확인을 안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어디 가서 확인해야 돼요? 비오틴은? 네? 코엔자임 몇 페이지 나와 있어요? 68페이지 가보세요. 코엔자임 위에서 보시면 니코틴, 아미드, 비오틴 나와 있죠?
비오틴에서 정상 범위에서 왼쪽으로 보이세요? 네. 정상 범위에서 왼쪽으로 줄어들었거나 상중하에서 정상 범위에서 상중하에서 하이거나. 그래서 고객한테 뭘 이야기하세요? 비오틴이 부족하면 뭐에 문제가 와요? 머리하고 피부에 문제가 와요. 거기 70페이지 보시면 두피하고 모발 건강에 도움을 준다. 아니 뭐죠? 피부와 모발 건강에 도움을 준다. 그 나와 있죠. 네. 그 뒤쪽에 그 비오틴 아니 그 판토텐산이 있는 걸 위쪽으로 연결시키라고 했잖아요. 판토텐산 70페이지 판토텐산 보면 맨 끝부분에 있죠. 건강한 피부와 모발에 관여함 그거를 네모쳐가지고 어디로 보내라 그랬어요? 비오틴으로. 건강한 피부하고 모발에 관여하는 거는 비오틴입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비오틴이 부족하게 되면 피부 쪽하고 모발에 문제가 와요. 제가 애울 때 그렇게 해보라 그랬죠. 기억나세요? 비오틴이잖아요. 비 오는 날 돌아다니는 놈들이 신대라고요. 전부 다. 그러면 비 오는 날 돌아다니면서 머리가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피부가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그래서 뭐예요? 피부하고 모발에 문제가 오기 때문에 비 오는 날은 돌아다니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B7을 뭐라고 한다고요? 비오틴이란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애우시라고.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비타민 B7을 비오틴이라고 그러는데 비오틴이 부족하면 건강한 피부하고 모발에 문제가 온다 안 온다? 온다. 그거를 꼭 알려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치아 이제 다시 거꾸로 볼게요. 치아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반드시 또 확인하셔야 될 게 뭐예요? 칼슘 확인하셔야 돼요. 네. 칼슘 유실량하고 실제 칼슘이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거꾸로 가셔가지고 이제 뭘 확인하셔야 되냐면 풍수개수 있죠. 풍수개수, 염증. 네. 풍수개수는 여러분 원래는 뼈에 관련된 거거든요. 류마티스 관절염 쪽에 주로 풍수개수가 많이 뜨는데 유일하게 풍치가 있으신 분들이 풍수개수가 떠요. 제가 보니까 풍치. 잇몸이 이렇게 주저앉고 이렇게 날카로워지면서 여기가 막 주저앉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꼭 풍치 있을 때 류마티스 쪽에 보면 풍수개수가 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꼭 참고적으로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고객한테 확인하셔야 될 게 뭐냐면 집안에 이빨이 안 좋으신 분들 있죠. 그 자기도 안 좋아요. 희한해요. 안 그러시던가요? 네. 저는 저희 아버님이 이빨이 너무 좋으셨고 저도 이빨을 뭐죠? 충치가 하나도 없어요. 네. 희한하죠. 이거는 가족력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풍치가 없어요. 네? 치아가 좋으신 분은 풍치가 심하신 분. 나중에 왜 그러냐면 이제 콜라겐 부족으로.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단백질하고 비타민C를 적절하게 먹으시는 게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너무 무엇이든 건강을 자랑할 필요는 없지만 결론은 나중에 전부 다 임플란트를 하든지 뭔가 이렇게 씹든지 끼우든지 하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적절하게 나이 드신 분들은 치아 건강, 그 다음 뼈 건강. 여러분 60대 뼈 부러지면 대고 고관절 부러져서 죽는 사람 많은 거 아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걸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치아가 흔들릴 때는 반드시 뼈하고 관련시켜서 설명하시고 자 그 다음에 채모 및 피부에서 여러분 팁을 드리면 이거예요. 잘 들으세요. 비오틴으로 갔는데 B7이 부족해요. 이해되셨어요? 네. B7이 부족하면 여러분 뭐까지 같이 가냐면 대부분 머리카락을 만져보시려고요. 그러면 옛날보다 가늘어졌어요? 굵어졌어요? 물어보시면 가늘어졌죠? 그러면 뭐가 부족한 거예요? 콜라겐 부족. 네. 콜라겐 부족인데 B7 부족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타민 B군이 들어있는 오버드라이브, 뭐 유스, 라이프팩 이런 거하고 반드시 뭘 같이 먹는 게 좋아요? 비타민 C를 별도로 먹는 게 도움이 되고 단백질을 먹어주는 것이 콜라겐 합성을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고객한테 설득을 하셔야 돼요. 네? 네네. 지금 제 말이 들리시죠? 뭔 말인지. 그러니까 방향 설정을 하고 상담을 할 때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을 빨리빨리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비타민 B7이 부족했다고 떴어. 그럼 여러분 뭘 만들어보라 그래야 돼요? 머리카락. 피부는 요즘 어쩌세요? 네, 탄력을 많이 잃어가네요. 그럼 피부 탄력을 도와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콜라겐과 비타민. 갈바닉하고
1차적으로 갈바닉 하시고 뭐 하셔야 돼요? 콜라겐, 울트라나 비타민 C. 라인 콜렉터나 뭐 이런 것들 보조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다. 이렇게 가시는 것도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방향 설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고객한테 어떤 매출을 이렇게 할 수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BOT로 확인하고 나서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 피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찾아보세요. 피부가 피부 수분지수 나와 있는 거 있어요. 94페이지 가보세요. 수분 지수가 빨간 쪽에 오른쪽에 와 있는 건 좋은 건가요? 네네네. 정상으로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여러분 여기 있는 거 있죠? 피부 분석 보고서에서 제일 유심히 보셔야 될 게 뭐냐면 피부 수분 유실량 별표 쳐놓으세요. 피부에서 수분 유실량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멜라닌 지수 있죠? 피부 멜라닌 지수 밑에서 두 번째 그 다음에 각질 지수 그 다음에 피부 탄성 지수 피부 탄성이 줄어들면서 주로 나타나는 게 밑에 두 가지 형태가 많이 나타나요. 멜라닌하고 각질 지수. 여러분 멜라닌 지수가 늘어나면 기미 주근깨가 생기죠. 네. 자, 그게 늘어나신 분은요 스트레스가 심할 때 뇌하수체 중엽 있죠. 거기에서 멜라닌 색소, 멜라닌 호르몬이 과다 분비가 돼요. 그래서 얼굴에 기미 주근깨가 늘어요. 그럼 여러분 기미 주근깨는 왜 생기냐면요 과도한 스트레스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에 기미 주근깨가 오신 분은요 뭔가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는 분이에요. 괜히 미인은 장구르기가 아니에요. 제 말 맞죠? 네. 뭐 잠을 많이 자신 분은 오히려 뭐 생활력이 없다라고 그러는데 생활력이 많은 분이 잠을 많이 자요. 뭔 말인지 아셨어요? 자, 역으로 지금 뒤집어 보시면 결론은 피부의 문제는 자기 관리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어때요? 멜라닌 색소가 과다 분비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설명해요. 그 다음에 각질 지수 뜨죠? 네. 자, 각질 지수는 여러분 피부 턴오버가 잘 들어보세요. 원래는 28일 주기예요. 네. 근데 나이가 드시면서 노화가 되면 50살이다 그러면 50일 주기로 바뀌어요. 40일에서 50일 주기로. 그러니까 피부가 칙칙해질 수밖에 없어요. 제 말 이해되시죠? 네, 네. 그럼 내가 50살이다 그러면 여러분 계속 턴오버가 돼요. 늦어지고 있죠. 그거를 빨리 하기 위해서 나온 프로그램이 뭐예요? 180도 하고 그 다음에 이번 루미스파. 그러니까 방법을 바꿔주셔야지. 전부 다 이번에 저기로만 가시더만 그 뭐라 그랬죠? 우리 화장품 그거 있잖아요. 기계 쪽 에이즈랑 미로만 가는데 그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턴오버를 당긴 다음에 그렇게 가는 게 오히려 더 빠르더라고요. 제가 주변에 보니까. 이다음 선생님 제 말 믿으면서 각질 전환을 필수죠. 아니 그거는 맞는데 근데 제 생각은 180도를 쓰시면서 이렇게 그 나중에 그 에이즈랑 미로 넘어가는 게 맞는 패턴인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오래 사고하셨으니까. 저는 반대입니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가는 게 더? 어차피 노화가 세포 속에서 노화의 유전자가 계속 나이가 먹으면 늦어지잖아요. 네. 유전자가. 네. 그러면 이 에이즈랑 미는 그 노화 유전자를 젊을수록 리셋시키면서 뼈붙이게에서는 각질 관리를 해주시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좋아지고 젊어지죠. 뭐 근데 그럴 수. 같이 줘도 정말 무관한 것 같아요. 예, 같이 써도 괜찮은데 저는 이게 아예 그냥 180도를 그냥 한두 달 쓰고 한두 달 쓰고 그 다음에 에이지랑 미로 가고 그 다음에 루미스파로 관리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지난번에 누가 하도 고민을 하길래 180도 쓰시면서 그러면 하세요라고 했죠. 왜냐면 에이지랑 미를 썼는데 본인이 그 만족할 만한 그게 안 나타났다 그러더라고요. 의미가 나와가지고 괜찮아요. 네, 그래서 제가 턴오버 때문에 그러시면 180도를 쓰시면서 하세요 그랬더니 이제 좀 좋아지시긴 했는데 이번에 루미스파가 그것 때문에 그런 말이 쏙 들어갔더라고요. 예. 자, 참고로 루미스파 쓰실 때요 여러분 그 얼굴의 형태를 잘 고민해 보셔야 돼요. 지난번에 그 2장 전에 나눠드린 거 있죠? 2년짜리 안 주셨는데. 안 줬어요? 네. 우리는 안 좋나 봐요. 이 팀만 안 줬나? 수요일. 이거 안 줬어요? 네. 아, 다음 주에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이게 얼굴 근육 보이시죠? 네. 얼굴 근육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근데 우리
루미스파 할 때 보니까 전부 뭐냐면 살리고 죽이고 살리고 죽이고 이러시더라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근육 여기 근육 결을 보세요. 전두근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우리 거기 누스킨 물결 모양으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네. 근데 이렇게 해버리니까 결을 반대로 쳐버리잖아요. 아니 이게 판단은 여러분이 하세요. 저는 그냥 팁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럴 때 뭐 본사에서 그렇게 하라 그랬다고 그러시더라고. 본사에서 그런 말 하지 없어요. 옆으로 돼 있어요. 본사 동영상도 옆으로 하게끔 돼 있다고. 처음에는 이렇게 다 아, 하시더라고요. 동영상 처음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 거는 이렇게 나왔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전국 다니면서 강의를 하면서 다 바꿔놨어요. 이거 보여주면서. 왜냐하면 이게 더 나으니까 물결 모양으로 그 후로 지금 바뀐 거거든요. 본사 동영상 처음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살리고 죽이고 살리고 맨날 내가 농담으로 살리고 죽이고 했더니 물결 모양으로 하시는 게 좋고. 자, 그 다음에 자 팁을 드릴게 잘 들으세요. 각질 지수가 이게 늘어난 사람한테 딱 보시고 뭐라 그러냐면 루미스파 쓰시면서 이 부분 있죠? 잘 들으세요. 여기가 찬죽이에요. 여기하고 여기. 그 다음에 여기에 인당혈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요렇게 들어간 데 있죠? 여기가 사죽공이에요. 여기 눈썹 끝. 그 다음에 여기가 뭐냐면 동명. 아니 동자력. 동자력. 동공연필 때 동자력 그러거든요. 동자력이고. 자, 이 지점하고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 이렇게 이 앞에 보면은 상관이라는 3차 신경절이 지나가는 자리가 있어요. 이 자리. 상관. 나중에 이거 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라인이 자, 눈 밑에는 이렇게 보면 승읍이라는 혈이 있어요. 승읍하고 사백. 승읍, 사백. 요 라인이 동안혈점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을 어려 보이게 하고 싶으면 방금 제가 말한 혈자리들을 자주 하시게 되면 네? 네? 아니 갈바닉으로 하셔도 되고 루미스파 할 때도 루미스파 할 때도 마사지처럼 살짝씩 이렇게 하고 지나가시면 굉장히 예뻐져요. 손가락으로 해도 네, 손으로 해도 되는데 손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아니 그리고 손가락으로 하면 할 때 무슨 아이크림이나 뭘 발랐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눈 주위에는 피지선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극을 손으로 주시면 늘어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루미스파를 쓰실 때라든지 그렇죠. 젤을 발랐을 때라든지 아이크림을 바를 때는 괜찮아요. 네, 맨 땅에 막 누르시면 안 돼요. 네, 역시 피부샵 원장님이 하시니까 이제 잘 이해되시네요. 그 지방이 많아가지고 웬만한 건 피지선이 없어요. 눈에만, 네, 네. 눈가에만. 네. 그래서 갈바닉을 하실 때 저는 이제 루미스파 처음 쓰시는 분한테는 3갈바닉을 하라 그러거든요. 이쪽 있죠. 이 라인에가 이렇게 보면 두툼해가지고 이 안에가 이제 림프선에 있는 독소들이 많이 쌓여 있어요. 이렇게 긁어내시면 얼굴에도 옆으로 해가지고 살살 긁어내시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렷해지고 이뻐지셔요. 마지막 시간에 갈바닉 한번 할까요? 네.